안녕하세요. 3차 시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과학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주환 연구원입니다. 과학수사란 무엇이고, 명예과학수사요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학수사의 이론적인 배경, 과학수사 실험 방법은 무엇이고, 다른 과학수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과학수사요원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08년도부터 과학수사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2번 개최가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1일 수사관이 되어 증거 채취와 증거에 필요한 감정 등 미국 드라마 CSI에서 보았던 일들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의 셜록 홈즈라고 불리우는 에드몽 로카르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DNA 유전자 분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알렉스 제프리는 유전자 교수로서 DNA 지문 발견의 주인공입니다. 다음은 1953년 왓슨과 크리게에서 DNA 구조가 규명이 되었는데요. 이 DNA 구조가 규명으로 인해서 과학수사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대의 시초는 별순검입니다. 별순검은 조선시대 경찰 임무를 수행했고 제복을 입지 않고 비밀 정탐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KCSI, 즉 KCSI는 한국의 CSI 과학수사제라는 뜻입니다. 별순검은 KCSI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KCSI의 하는 일은 증거 수집과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과학수사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에드몽 로카르는 프랑스 범죄학자로서 법과학의 창시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셜록 홈즈라고 불리는데요. 이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서로에게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대 법의학의 아버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학기구는 증거물 채취와 지문 채취를 위한 키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학 지식을 위해서는 자연과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의 융합적인 과학수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를 통한 과학수사가 지원되게 됩니다. 과학수사 기법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DNA 확인, 두 번째로는 유전자 증폭, 세 번째로는 지문 분석, 네 번째로는 루미놀 반응을 통한 혈흔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DNA 확인은 채취된 시료에서 추출 및 정제된 DNA는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 영동을 해서 DNA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유전자 증폭은 추출된 DNA는 종합 효소 연쇄 반응인 PCR을 수행해서 유전자를 증폭하고 유전자 분석용 염색을 통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개인마다 그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은 손끝에 피부에 있는 땀이나 피부 단백질을 이루는 소량의 아미노산이 흑연 가루와 반응하여 지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지문 분석은 일란성 쌍둥이는 DNA는 같지만 지문만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번째, 루미놀 반응을 통한 혈흔 분석인데요. 루미놀 반응은 타액,
정액, 변, 요, 담즙, 유즙 등에는 발광하지 않고요. 혈액에 특이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특히 오래된 혈흔에서 반응하는 것이 예민합니다. 다른 과학수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을 읽어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계입니다. 거짓말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때 손이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는데요. 심박동과 뇌파가 빨라지는 신체 반응으로 거짓말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큰 분석입니다. 범인의 신발의 조큰을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발의 제품을 찾아내서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 분석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성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 목소리는 사람마다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장을 통해서 범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사식물입니다. 식물마다 잎이나 씨앗, 꽃가루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식물의 모든 것이 수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은 특히 야외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몽타주 작성입니다. 범인의 얼굴을 알면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대부분 목격자는 범인의 얼굴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진술을 조합해서 가상의 얼굴인 몽타주를 만들어서 수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얼굴 골격입니다. 피해자의 사체를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에는 골격을 확인해서 성별, 나이 등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과학수사에는 지문이 사용됩니다.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에 있는 곡선이 만드는 무늬인데요. 땀구멍 부위가 주변보다 올라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와 접촉할 때마다 표면에 지문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지문이 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고리, 왼쪽 고리, 그리고 원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마다 지문의 모양이 다 틀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쪽 고리와 왼쪽 고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원 모양, 그리고 일부 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문을 확인하는 분말법입니다. 첫 번째로 분말 가루를 붓에 묻혀서 증거물에 위에서 아래로 톡톡 두드립니다. 이때 좌우나 옆으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증거물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보이면 세 번째, 지문 코팅지를 증거물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문 코팅지에 채취된 지문을 조심스럽게 뜯어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채취된 지문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다음은 혈흔을 이용한 과학수사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루미놀 검사법인데요. 10,000배에서 20,000배 정도 희석해서 혈흔 감식에 널리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과학수사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과학적 원리로는 루미놀에 함유된 과산화수소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인 철분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의 산소가 떨어지고 이 산소가 루미놀을 산화시켜 푸른 형광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혈흔의 패턴을 분석해서 과학수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혈액의 높이에 따라서 범인이나 피해자의 키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예측해서 범행 도구와 범인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0도, 80도, 70도, 60도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혈흔이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흔 검사 과정을 통해서 혈액의 유무, 사람의 혈액인지 아닌지, 혈액형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고를 통한 과학수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오른쪽의 부분을 보시면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출산 때문에 골반이 넓고 크게 발달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개골 모형인데요. 어떤 한 두개골은 남자, 하나의 두개골은 여자입니다. 특징이 좀 관찰되시나요? 네. 왼쪽은 40대 남자 유골로 추정이 됩니다. 두개골에 성장판이 없고요. 이마뼈 위에 볼록하게 발달했고 눈이 깊게 패 있는 모습을 봤을 때 40대 남자 유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개골은요. 여기 보이는 10대 후반의 여자로 추정되고 두개골에 성장판이 거의 닫혀 있지만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남자, 10대 여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두개골이 10대이고 어떤 두개골이 40대일까요? 네, 아까 두개골 사진을 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성장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대 이하의 두개골로 추정이 되고요. 오른쪽은 아까와 비슷하게 두개골에 성장판이 없기 때문에 40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수사에 사용되는 몽타주입니다. 몽타주는 프랑스어로 몽타르, 즉 모으다, 조합하다의 뜻인데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면 수사와 연계하여 수사를 하고 있고요. CCTV의 보급 확대로 몽타주의 작성이 감소하고 있고 검거율은 약 14%에서 20% 정도입니다. 다음은 몽타주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예전보다 자료도 많아지고 굉장히 정확해졌고요. 머리카락, 그리고 눈, 코, 입 이런 다양한 얼굴 형태에 대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범인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소리를 통한 과학수사입니다. 사람은 소리가 거쳐 나오는 입, 성대, 목구멍 등의 구조에 따라서 성문이 모두 다른데요. 성문은 음성 분석 장치를 분해해서 나타난 복잡한 무늬 모형의 그래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파 모니터링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높낮이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문을 따라서 그 사람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습으로는 지문법으로 지문 확인하는 방법을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준비물은 우리 깨끗한 지문 전사대지, 그리고 지문 찍을 수 있는 지문 분말 가루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붓,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지문을 찍어낼 지문 스티커, 이렇게 총 4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문 전사대지가 매우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문을 찍어내야 하니까. 지문을 찍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그냥 콕 하고 누른다는 느낌으로 살짝 콕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 너무 손이 건조하다 싶으면은 손에다가 살짝 입김 호호 불어서 손을 조금 촉촉하게 해주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주신 후에 여기에 위치에 맞춰서 우리 아까 전에 말했었던 분말 가루를 묻혀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털어내면은 이렇게 지문이 보입니다. 이 지문을 이제 테이프를 가지고 스티커로 한번 찍어내 볼게요. 살짝 눌러서 스티커에서 찍어내면
이렇게 본인의 지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지문을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스티커가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집에 있는 테이프로도 실습이 가능하세요. 네, 이번 실험은 이제 루미놀이라고 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혈액의 흔적을 찾아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빛의 반응, 반짝거리는 반응을 확인을 해야 해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우선적으로 원래는 혈흔으로 진짜 혈액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지만 혈액을 구하기 어렵고 해서 대신 혈액을 대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우리가 대용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선 확인을 하기 쉽도록 혈액 대용할 수 있는 시약을 이렇게 덜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있는 루미놀 시약을 여기 떨어뜨려 줄 거예요. 네, 불 잠깐 꺼주시고요. 네, 불 끄고 이제 이거 한번 빠른 반응을 이뤄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형광색,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반응 확인해 보셨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혈액에 이제 루미놀이라고 하는 시약이 닿게 되면은 형광색으로 빛이 나서 혈액의 모양, 그 다음에 혈액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